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어린이날인 어제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새벽 서귀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어린 자매 등 일가족 4명이 숨졌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축 늘어진 아이를 어깨에 둘러맨 소방대원이 다세대 주택 건물 밖으로 뛰어나옵니다. 먼저 구조해온 7살 언니도 의식이 없는 상황. 심폐소생술을 계속해보지만 둘 다 의식을 차리지 못합니다. 서귀포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매캐한 연기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새벽 3시 50분쯤. 연기가 자욱하고 매캐한 냄새가 되게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누전됐나 싶하고 다 확인을 했는데 저희 집에서 불난 흔적은 아닌데 싶하고 119에다가 신고를 했죠.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연기가 환풍구를 통해 건물 전체로 퍼진 상태였습니다. 3층 화재 현장에 들어갔을 땐 이미 집안은 새카맣게 그을린 상태였고 안방 침대 옆에선 아빠가 엄마와 7살, 4살 배기 두 딸은 바닥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후송된 이들 일가족 4명은 결국 병원에서 모두 숨졌습니다. 여기서 놀고 네이클로가 찾는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인사도 잘하고 배꼽 인사도 잘하고 애기도 얼마나 이쁜데요. 난 눈에 선해. 경찰은 음식을 끓이던 가스레인지에서 처음 화재가 시작됐고 문이 열려있던 안방으로 연기가 들어가면서 잠자던 일가족이 참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방화나 어떤 외부적인 요소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적 요소나 가스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있을 겁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발화 지점인 주방에서 불에 탄 냄비를 수거해 정밀 감식을 벌이는 한편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황금 연휴에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19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어제 하루 16,000명이 제주를 찾아 지난달 29일부터 닷새 동안 국내외 관광객 19만 3천 명이 제주를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7.8%, 15,000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제주도가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2014년 장애인 스포츠센터 착공에 나섰는데요. 공사가 시작된 지 7년째가 되고 있지만 아직도 하자 보수 중이다 보니 올해 전국체전 준비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외도동에 들어선 장애인 스포츠센터. 개관도 안 한 시설이지만 바닥 보수 공사가 한창입니다. 2017년 신축 공사가 마무리된 직후 누수가 발생하자 공사업체와 소송이 진행되면서 보수 공사는 미뤄져 왔고 승소 뒤에도 행정 절차가 지연되면서 지난 2월부터야 공사가 시작된 겁니다. 이르면 다음 달 말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각종 설비들이 방치되면서 개관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저희는 5월 말까지 이제 더 연장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안에 기계들이 다 방치돼 있다 보니까 그런 거 안 돌려보잖아요. 당초 2017년 개관 예정이었던 스포츠센터의 준공이 계속 늦어지면서 전국체전 준비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보수공사가 마무리되면 통상 석 달간 진행되는 시범 운영 기간을 한 달로 줄여서라도 체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7월 달에 하더라도 모자란 거라든가 추가 시공해야 될 부분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이제 도설지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하지만 장애인 단체들의 걱정은 큽니다. 기계 가동이라든지 또 풀의 온도라든지 또 풀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상황들을 점검해서 완벽한 개관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기간이 소요될 거라고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사 지연에 따른 민원을 해결하겠다며 서둘러 개관을 했다. 또 피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졸속 행정이 우려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장애인들의 경제활동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따르면 제주에 등록된 장애인 3만 6천여 명 가운데 경제활동을 하는 장애인은 전체의 1.2%인 410여 명에 그쳤습니다. 일자리를 가진 장애인 대부분은 근로사업장과 보호작업장 등 직업재활시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봄 날씨가 완연해지면서 야외 활동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요맘때 불청객 중 하나가 바로 꽃가루죠. 한창 기승을 부릴 때여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오름에 우거진 소나무 숲을 중심으로 송화가루가 뿌옇게 흩어집니다. 맑은 공기에 상쾌한 기분을 느끼던 산책객들은 바람이 불 때마다 날리는 꽃가루에 낭패보기 십상. 마당이고 차고 그리고 어떤 때는 방해까지 들어요. 요 때는 1시간만 지나면 또 송화가루가 그때 또 날라오죠. 이 근방이니까. 마을 곳곳에도 황사가 날린 듯 노란 가루가 내려앉았습니다. 소나무밭 인근 주택가입니다. 차가 주차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번 손으로 쓸기만 해도 송화가루가 잔뜩 묻어나옵니다. 올 들어 기상청의 소나무 꽃가루 농도 위험지수가 높은 단계를 처음 기록한 것은 지난 3월 말. 이보다 먼저 개화한 삼나무도 서귀포시는 1월 6일, 제주시는 1월 19일에 꽃가루가 처음 발견돼 개화 시기가 지난해보다 열흘 정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꽃가루는 공기 중으로 흩어져 부서지면서 호흡곤란이나 발진 등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제주 지역으로 공부를 하러 온 친구들의 거주 기간에 따라서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 보통 한 해, 두 해 갔을 때 2.5년 정도 커트라인으로 잡았을 때 그 감장률, 그 꽃가루의 반응을 보이는 확률이 거의 3배 이상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꽃가루 농도가 높아지는 새벽부터 오전 10시까지 환기를 피하고 알레르기 증상이 생길 경우 방치하면 축농증이나 천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만큼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것을 조언합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심리적 치료를 위한 4.3 트라우마 센터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나라키움 제주 복합관사에 있는 4.3 트라우마 센터는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의 상담과 심리교육, 예술활동 치료와 신체 재활 등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트라우마 치유 대상은 후유 장애인과 수형인, 유족 등 18,0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재택 수업을 올해 1학기 전체로 연장하자 질 낮은 수업을 계속 들어야 하느냐며 등록금 환불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학들은 환불 규정도 없고 재정도 넉넉지 않아서 환불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춘천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초 5월 4일부터 출석 대면 수업을 진행하려 했던 강원대학교. 그러나 지난주 올해 한 학기 전체를 재택 수업으로 변경 고지하자 학생들 사이에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불만은 질 낮은 온라인 수업. 대면 강의 때 모르면 바로바로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아니다 보니까 그냥 동영상 녹화하셔서 올리는 거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공계 쪽 학생이다 보니까 이런 실습하는 부분에서는 약간 조금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학생들의 이런 불만은 등록금 환불 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질 낮은 수업으로 학습권이 침해당한 만큼 보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대학은 온라인 수업의 질을 따져서 등록금을 환불하는 것은 법적 책임도 없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대신 강원대는 학생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교직원들이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서 학생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5월 급여에서 일정 좀 공제를 하자. 그다음에 간부님들은 조금 더 많이 좀 유도를 하자. 이러한 안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의 다른 대학들은 등록금 환불 문제에 대해 거의 함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특별 장학금 지급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는 따로 진행하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검토하는 게 없어가지고 저희 학교만 결정할 수 있는 상황도 사실은 아니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중고등학교의 5월 등교 개학에 맞춰 대면 강의를 서두르자는 주장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번지고 있는 온라인 강의에 대한 불만을 서둘러 누그러뜨리려면 출석 대면 수업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학생과 대학 모두 양보할 생각이 없어 온라인 재택 수업에 따른 등록금 환불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흐리겠습니다.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점차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후부터는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중산간 지역과 서부 그리고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면서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매우 짧겠는데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 날이 개면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평년보다 높은 기온 보이겠는데요. 전국이 초여름 더위를 보이는 가운데 북부를 중심으로는 23도까지 오르면서 한낮에는 반팔의 옷차림이 어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일교차가 크니까요. 반팔 위에 얇은 겉옷 한 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남부와 동부가 17도, 북부와 서부가 1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가 23도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22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점차 맑겠고 현재 기온은 17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다 물결은 1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지만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전해상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도 최고 4m로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효될 전망입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구름고도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방무로 인해서 가시거리가 매우 짧습니다. 항공편 운항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어버이날인 금요일에 비가 시작돼 토요일에는 많은 비가 내릴 걸로 전망됩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립제주박물관은 정부의 생활방역 전환 방침에 따라 오늘부터 다시 문을 엽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개인 간 거리 유지가 가능한 범위에서 개인 관람만 허용하고 단체 관람과 교육 등의 행사는 계속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개인 관람은 사전 예약제를 통해 시간당 관람 인원을 100명 이하로 제한해 이뤄지며 현장에서 발열 검사와 마스크 착용, 이용자 정보 제공에 응해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오대익 부곡남 교육의원은 비대면 원격 수업 정착을 위해 제주도교육청 원격 수업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원격 수업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원격 수업 지원위원회 운영 및 실태 조사, 그리고 연구와 시범학교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비대면 원격 수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가정과 학교 현장 여건에 따라 교육 편차가 발생하면서 원격 수업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제주도와 교육청의 다자녀 가정 기준이 달라 지원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장려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달부터 다자녀 가정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도 도 조례 개정에 따라 다자녀 기준 완화를 검토했지만 134억 원의 추가 예산 문제가 있어서 다자녀 기준을 기존 3명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당국은 다자녀 가정 기준 완화는 바람직하지만 교육 복지 확대는 예산 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은 토지주들에게 보내는 농지 처분 의무 결정 통지서의 절반가량이 반송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월 농사를 짓지 않는 도민과 도회인 등 1,600여 명에게 농지 강제 처분 절차를 안내하는 농지 처분 의무 결정 통지서를 등기 우편을 통해 3차례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등기 우편의 절반가량은 수취인이 없어서 제주시로 반송됐는데 대부분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노리고 농촌 지역에 주소지를 두면서 제주시 동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즉 REC 가격 하락으로 태양광 발전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허가된 태양광 발전 허가는 76건에 31만 3천 제곱미터로 허가 면적이 지난해보다 35% 감소했습니다. 또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신청도 6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달 REC 가격이 2년 전에 비해 70% 이상 하락한 데다 농지 전용비 감면 혜택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주시는 태양광 발전 사업 현장에 대한 점검을 벌여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허가를 취소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제주 지역 면세점 매출액이 감소했습니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제주 지역 면세점 매출액은 57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480억 원에 비해 77% 감소했습니다. 외국인 면세점 이용객도 3만 4천 명으로 75% 줄었습니다. 제주시는 올 2분기에 건축 허가 기간이 끝나는 건축물 58건에 대해 허가 기간 만료를 사전 통보했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은 뒤 2년 이내에 착공을 하거나 1년 범위 내에서 착공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기 때문입니다. 제주시는 지난 1분기에 사전 통보를 받고도 착공이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24건의 건축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